안녕하세요. 아시아투데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찾아온 장예찬의 정치 펀치입니다. 매주 월화수목 평일 오후 2시로 옮겨서 여러분은 매일 만나고 있는 정치 펀치인데요. 지난 주말 사이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으로, 그리고 여러분 계신 도시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모여서 목소리를 높여주신 것들, 그동안은 광화문 집회를 외면하던 언론도 지난 주말 집회를 기점으로는 조금씩 아직은 부족하지만 정말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고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것들을 언론 기사로 방송으로도 보도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가결 이전에는 이 탄핵을 찬성하는 민주당과 민노총이 조직한 그런 집회 시위가 여의도에서 열렸고, 여의도와 광화문이라는 공간이 나뉘어져서 일부 방송국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여의도만, 국회만 화면으로 비추고 소개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요.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광화문 옆 안국역에 있기 때문에 양쪽 다 광화문을 중심으로 해서 집회를 열게 되죠. 그러면 한쪽만 보도한다는 게 사실상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고요. 경찰 추산 결과 지난 토요일에 광화문에 모인 이 집회 규모를 따지면 탄핵 찬성하는 집회보다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공식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 의견도 분분하지만 반미, 친중, 대북제재 해제 이런 언급을 하는 사람들을 미국 정보기관인 CIA에 신고한다라는 운동이 온라인에서 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든 없든 그 같은 움직임에 상당 부분 반미 성향을 드러내고 친중과 종북 성향을 드러낸 사람들이 위축되어서 많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그렇다면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닌가. 우리가 양반처럼 나라가 망하는데도 에헴 하면서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도 나서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여러분의 노력이 그러한 작은 성과들이라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연단에 서거나 하진 않았지만요. 조용히 시민들 틈에 섞여서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을 망치는 졸속 탄핵,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보수 대통령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일단 탄핵부터 하고 보는 이 문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주말을 지나고 다시 만나는 2주의 첫 정치 펀치에서 지난 토요일 특히 다른 장소도 많지만 광화문에서 목소리를 높이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하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크게 선관위 이야기와 지금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하는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지난 주말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을 수 있는 몇 가지 정치 현안들을 먼저 가볍게 브리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박선원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이 박선원은 국정원 출신의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군 사성 장군 출신이고요. 또 동작에서 이번에도 당선된 김병기 의원도 국정원 출신이에요. 거기에 이어 이제 박선원도 국정원 출신인데, 저 사람입니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고요.
얼굴을 보면 나 저 사람 이번에 봤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선봉에서 군 관계자들의 자극적인 진술, 제보를 받아내서 무분별하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악의적 프레임을 양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얼굴이 익숙하실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김병주나 김병기나 또는 박성원이나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도 저는 이렇게 군 부대, 군 장성 출신 그리고 국정원 출신들이 민주당에 가서 국회의원을 한다는 게 일단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도 안 되고요. 군에 있었으면 그리고 국정원에 있었으면 민주당이 얼마나 나라를 심각하게 망치고 안보를 위협하는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한미동맹이 아니라 중국에게 눈치 보고 러시아와 손잡고 북한에게 뭐라도 퍼주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실상의 이 북핵을 인정해주려는 모양새를 취하는지 거기서 오래 안 있고 한 6개월만 월급 받아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군과 국정원을 거쳐간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앞잡이가 될 수 있느냐. 이건 기본적으로 직업 윤리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박선원이요. 이번에 민주당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민주당의 부끄러운 쌩얼굴, 쌩얼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국회에 김어준이 나왔던 거. 근데 김어준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우리나라 우방국가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한동훈에 대한 사살조가 있었다. 그런데 묻지 마라. 아무 근거는 못 밝힌다고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렸어요. 또 뉴스공장 하러. 난리가 났습니다. 김어준의 음모론, 김어준의 가짜뉴스에 혹세무민한 전력이 한두 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이 앞다투어 김어준이 제기한 한동훈 사살조 의혹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는 국회 과방이었기 때문에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어준이라는 가짜뉴스 공장장에게 또다시 국민의 주목을 받고 언론에 이상한 기사를 퍼뜨릴 수 있는 그런 판을 깔아준 겁니다. 김어준은 장이 서면 찾아오는 장돌뱅이처럼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김어준이 말한 저 우방국이 미국이다. 미국 대사관에서 한동훈 사살조에 대한 정보를 김어준에게 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무려 그냥 극좌 유튜버들만이 아니라 무려 국회의원들이 세금 받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카더라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미국 대사관 관계자가 제정신인 이상 김어준을 접촉해서 사실도 아니지만 사실에 해당한다면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A급 기밀을 제보하고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그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듣겠다고 신성한 국회에 김어준을 불러들여서 카메라 앞에서 아무 말이나 발언하고 근거가 없으니 다른 국회의원들은 김어준한테 질문도 못하게 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탄핵 국면에서 또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설파하는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게. 더 한심한 건요. 민주당에서 자체 보고서를 은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어준의 저 발언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민주당 내부 보고서에서는
김어준의 말은 허무맹랑하고 황당하다.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스스로도 김어준의 저 한동훈 사살조 운운한 가짜뉴스가 여권을, 국민의힘을 분열시키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비공개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느냐? 바로 지금 국면에서 제일 신나서 활동하고 있는 방금 나온 박선원, 그 박선원 의원실에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에 나와서 막 온갖 가짜뉴스 설파하고 내가 이 제보 받았다, 저 제보 받았다, 본인의 국정원 인맥으로, 국정원 내부에도 좌파들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 때 잘 먹고 잘 살고 득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제자리를 찾아갔고 앙심을 품고 가짜로 제보하고 정보를 교란하고 하는 게 한둘이겠습니까? 그 중에는 국정원 1차장까지 운 좋게 발탁된 홍장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빨대 꼽아가지고 온갖 책임지지 못할 말 퍼뜨리고 다니는 박선원 의원조차 내부 검토한 결과 김어준 말은 황당무계하다. 음모론이다.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에 이재명은 김어준의 음모론에 힘을 실어줬죠. 충분히 그럴만하다. 여러분, 여기서 김어준보다 이재명이 더 나쁜 거예요. 왜냐? 김어준은, 그리고 그런 극자 유튜버들은 가짜뉴스 만드는 게 직업이고요. 맨날 음모론으로 장사해서 돈 벌어먹는 직업적 음모론자들입니다. 누구 말 맞다나. 그런데 공신력 있는 정치권에서, 국민 세금으로 정당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당에서, 더군다나 민주당은 지금 국회를 장악한 원내 1당이잖아요. 우리나라 입법부를 운영하는. 거기에 정치인들과 과방위원장들과 과방위 국회의원들이 김어준을 불러내 판을 깔아주고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고도 우리는 그런 거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법하다라고 음모론에 기름을 부어주는 이 이재명이나 민주당 과방위 정치인들이 사실은 김어준보다 더 나쁜 인간들인 거예요. 전 세계 어디에나 김어준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 가짜뉴스 퍼뜨리는 걸로 밥벌이하는 하는 장돌뱅이들은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을 거고요. 미국에도 있죠. 유럽의 여러 선진국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적어도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미국의 국회의원들, 유럽의 의원들은 그런 가짜뉴스 장돌뱅이를 국회로 불러서 판을 깔아주지 않고 당 대표이고 대선주자 된다는 인간들이 그 사람들 말에 힘을 실어주고 국회의원들이 앞다퉈서 그런 음모론 공장장의 방송에 나가서 아양을 떨고 고개를 조아리고 그런 꼴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어디에나 저런 극자 유튜버들이 있지만, 가짜뉴스 유튜버들이 있지만 그게 그냥 자기들끼리의 세계에서 머물고 마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낙곰수 때부터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낙곰수 팟캐스트 때부터였습니다. 이들이 민주당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힘을 얻고 국회의원보다 더 파워가 세지고 국회의원들이 그들 방송에 나가서 고개를 조아리고 매번 사기를 쳐요. 여러분, 부정선거 개표 조작도 김어준이 먼저 영화 만들었어요. 더 플랜이라고. 세월호 고의 침몰선. 말이 됩니까?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게. 천안함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좌초됐다는 좌초설. 그리고 이번에 사살조가 있었다는 이런 끔찍한 가짜뉴스까지. 그냥 철만 되면 나오는 거예요. 네. 장이 열렸다면 장돌뱅이처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누가 그 막대한 돈과 막대한 출연료와 막대한 신뢰도를 쌓아줬습니까?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어준보다 저기에 힘을 실어주는 이재명과 민주당이 더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정적으로 박선원은 자기가 김어준의 음모론이 허구다, 황당하다라는 보고서를 썼으면서 이게 개딸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보다 그 밑에 국회의원들보다 김어준이 더 세거든요. 개딸들한테 욕을 먹으니까 어떻게 우리
김어준 총수가 한 이야기를 음모론 취급하는 보고서를 쓰냐, 개딸들이 난리가 났을 거잖아요. 김어준한테 찾아가서 싹싹 빕니다.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 보고서 초안이었다. 내가 고쳤다. 내가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민낯입니다. 국정원에서 요직을 경험하고 나와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김어준한테 가서 손을 싹싹 빌면서 고개를 조아리면서 아이고 제가 그 김어준 말 가짜라고 했던 보고서 그거 잘못 쓴 겁니다. 김어준님 말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한번 봐주십시오.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고 영혼도 없는 그런 아부를 하고 오는 게 국정원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 박선원이 보인 모습이고요. 그 박선원이 국정원 관계자, 군 관계자들에게 제보받았다고 하면서 퍼뜨리는 가짜뉴스를 아무런 여과 없이 지들 멋대로, 지들 마음대로 기정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게 바로 지금 언론의 이 탄핵 정국의 보도 행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 주제 넘어가기에 앞서서 현안으로 꼭 다룰 수밖에 없었네요. 김어준 앞에서 조아리는 국정원 출신의 박선원 의원 이야기.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2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 중형을 선고받았죠. 이와 관련한 유엔의 대북 제재 요구가 거세게 진행될 텐데요. 그 이야기는 내일 또 본격적으로 외교 안보와 함께 한번 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 주제 넘어가기 전에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한 번은 더 해야겠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가장 시급한,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과 야당들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은 사실상 내가 탄핵 인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면 그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양측의 변론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추천해준 민주당과 야당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실상 탄핵을 하겠다는, 인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국회에서 하고 있고요. 이 인사청문회 자체가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지 않고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무효. 원천 무효. 3명 중에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폭거죠. 원래는 민주당 하나, 국민의힘 하나, 그리고 여야 합의로 하나 총 3명을 추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협의 없이 일방 추천하면 국회 추천이 아니라 민주당 추천,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임명을 거부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황교안 전 권한대행이 여러 번 밝힌 것처럼 대통령이 잠시 직무만 정지되어 있는 상태, 탄핵이 인용된 것이 아닌, 거리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일 때는 장관급 이상의 공직자, 헌법재판관 등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밖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헌법학자들 주류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끝나든, 그리고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특검법 공포해라,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24일에 탄핵할 수도 있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데 한 총리가 그런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저는 뚝심 있게 끝까지 원칙을 고수할 거라고 믿고요. 만약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한덕수를 영웅으로 만드는 길이다. 그리고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는 그 모습에 국민들이 반드시 역풍의 회초리를 때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을 줄줄이 탄핵했던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탄핵과 관련된 심리에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쇼라고 하죠. 노쇼.
우리가 식당에 예약해놓고 안 가는 노쇼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식당이 아니라 헌법재판소 노쇼를 한 겁니다. 지들이 탄핵해놓고 이제 대통령을 탄핵했으니까 중앙지검장과 검사 탄핵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린 이미 더 큰 목표를 이뤘다. 이런 음흉한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난 거죠. 노쇼를 했대요. 그래서 그 중앙지검장 탄핵과 관련된 첫 번째 심리가 3분 만에 끝났다고 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양심 있는 헌법기관이라면 탄핵을 남발하고 정작 재판에 노쇼하는 민주당 측에게 준엄한 경고의 한마디는 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뭐 공보관 내세워서 헌재 사무처장 내세워서 월권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 따질 게 아니라 이렇게 탄핵 심판에 노쇼하는 민주당을 향해서 준엄한 경고를 내리는 게 국민 다수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헌재에 대해서 제가 쓴소리를 좀 하자면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리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원래 이번 달 12월로 예정된 마지막 최종 변론을 다음 달 15일로 미뤘다고 하는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헌재의 잘못된 행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심판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해도 이진숙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탄핵안이 통과되어서 직무 정지된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변론을 여러 번 거쳤고 이제 마지막 최종 변론만 하면 그 다음에 헌재가 탄핵을 할지 말지 결정만 하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이 시기를 연장함으로 인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통위원장이 얼마나 더 직무 정지를 이어가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에는 최소 3개월 또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방통위원장도 계속 직무 정지시키고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직무 정지시키고 장관들 다 직무 정지시키고 감사원장도 다 직무 정지시킬 겁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결정으로 국정 공백, 정부 기능 마비를 이어갈 수 있다면 역사에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죄를 짓는 일이라는 것을 헌재 재판관 6인이 명심해야 될 것이고요. 다음 달에 이미 결정이 났으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최종 변론이 진행되면 가능한 빨리 조속하게 이 탄핵 여부에 대해서 당연히 기각이겠죠. 기각 결정을 내려야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국민들이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방통위원장부터 줄줄이 탄핵을 시켰구나. 민주당 이놈들 진짜 해도 너무한 놈들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심판과 변론에도 저는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쉼 없이 여러 가지 현안을 짚으면서 달려왔는데요. 아무래도 정치펀치가 주말에는 쉬다 보니까 주말 사이 쌓인 정치권 뉴스들을 소개하다 보니 월요일에는 본 주제 말고도 이런 정치 현안으로 이야기를 많이 길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관위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요. 선관위는 도대체 왜 이재명 눈치를 보면서 무엇을 감추나 라고 했는데 여러분 충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고 중립적인 기구여야 되는데 정말 많은 의혹을 날이 갈수록 스스로 부풀리고 있죠. 일단 선관위의 부정 채용에 연루된 사람들만 선관위 내부에서 직간접적으로 1200명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요. 직권으로 그 기관 해체시켜도 할 말이 없어요. 선관위 사무총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선관위 직원의 아들들, 딸들, 조카들 다 면접 높은 점수 주면서 프리패스로 취업시켰어요.
그리고 지방에서 뽑았다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들은 나중에 다 서울이나 이런 좋은 데로 옮겨주고, 여기에 연루된 선관위 관계자가 1200명이에요. 1200명. 솔직히 이 정도 규모면요, 대통령 직권으로 선관위 해체하고요, 헌법기관이 아니라 중앙행정부 산하,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재편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선관위가 우리는 헌법기관이야, 대통령도 우리를 함부로 못 다뤄하면서 국정원의 보안점검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 디스하고 반박하는 논평 내고, 이런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행위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현재 기형적인 선관위를 해체하고 이걸 중앙행정부 산하, 이거 그냥 행안부 산하의 한 차관급 기구로 두면 돼요. 지금은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선관위가 정말 억지 먼지털이로 정치하는 사람들 많이 괴롭힐 때 선관위 직원을 고소하면 그 고소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요? 안 받아들여지겠죠. 왜? 다 한 통속이니까.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이고요, 지방법원장이 지방선관위원장이니까요. 이런 기형적인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1200명의 채용비리 연루 직간접 관련된 사람들 다 징계주고 쫓아내고, 젊은 공무원들 많잖아요. 행정안전부 산하에 여러분 경찰이 있는 것처럼 선관위도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의 지시와 감독을 받고 선관위원장은 차관급 공무원 시키면 돼요. 경찰청장 있는 것처럼 선관위원장 있으면 되는 거죠. 제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저는 그 정도 조치는 선관위에 취해져야 보다 공정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요. 최근 선관위의 이상한 현수막 관련된 유권 해석으로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민주당이 지금 하는 짓이 뭐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에 탄핵 반대한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땡땡땡은 내란 공범이다, 이런 현수막 따는 게 요새 민주당의 또 좌파들의 조국혁신당의 수법이에요. 수법. 국민의힘 전체를 싸잡아서 내란 공범당이다, 이렇게 하죠. 오죽하면 그 얘기를 듣다가 참다 못한 우리 박충건 의원이 민주당 노정면 의원에게 당신이 뭔데 그런 판단을 하냐, 당신이 헌법재판소냐, 닥쳐라 라고 속 시원한 일가를 내질렀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짓을요, 국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현수막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로 확정이 됐습니까? 아직 수사도 시작이 안 됐고 대통령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변호인단 꾸리는 중입니다.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아무나 막 뽑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고려하고 검증할 게 많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헌법학자들, 제가 존경하는 경희대 허영 석좌 교수님, 이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는 경희대 교수라는 이유로 오히려 민주당에게 더 많은 각광을 받았어요. 절대 보수 성향인 분이 아닙니다. 이분이 중앙일보 기고한 칼럼에서 이번 계엄 내란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그리고 비상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렵다 라고 했어요. 한국 헌법학회장을 역임했던 강원대 김학성 교수, 이거 내란 아니다, 한 지역의 이 안정을 해치는 폭동, 폭력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내란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짜 내란은 어제 트랙터 몰고 서울로 쳐들어온 전농, 그 농민을 가장한 무장 데모 단체, 그 사람들이 트랙터 수십 대 끌고 올라오는 게 내란이고 폭동이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인호 교수도 이거 내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탄핵 사유가 된다고 확언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어요.
다수의 존경받는 헌법학자와 법대 교수들이 다 내란이니 탄핵이니 하는 거 너무 앞서간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만한 폭동 사태나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고 사상자가 0명이죠. 0명. 아무도 안 다치는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대통령의 헌법대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그 자체로 위헌이나 내란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다수의 의견입니다. 지금 나오는 저 트랙터들, 저거 외국에서는 단순한 농기계가 아니라 무장 진압기계로도 쓰입니다. 저 살벌한 트랙터 수십 대가 남태령을 넘어 대치하고 있는 경찰들과 28시간이나 씨름을 하다가 기어이 한남동 관저까지 쳐들어온 게 저게 시민을 위협하는 폭동이죠. 그리고 저러면서 뜬금없이 대북제재 해제, 주한미군 철수 이런 주장을 하는 현수막을 저 트랙터에 달고 오는 거예요. 저 배우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멀쩡한 사람들이 대통령 싫다고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하겠습니까? 대통령 좋고 싫고를 떠나서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저 뒤에는 뼛속 깊은 친중 종북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언론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확정,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라도 받은 것처럼 명예훼손과 무고에 해당하는 발언을 무수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내란 공범이라고 말하면서 압박하고 모욕합니다. 이거 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싸그리다 벌금 나와요. 싸그리다. 제가 좋아하진 않고 참 비판하는 인물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 유시민이 한동훈에게 계좌 추적당했다. 이거 허위사실 말했다가 오늘 보니까 민사에서 3천만 원 확정됐더라고요. 배상하라고. 형사에서는 벌금 500만 원 나왔죠.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땡땡땡은 내란 공범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공범 정당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한동훈이 유시민한테 걸었던 것처럼 명예훼손 집단으로 걸면요. 형사에서 벌금 나오고 민사에서 벌금 나와요. 다. 몇 천만 원씩 나와요. 물어줘야 돼요. 제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우리 동네 누구누구누구는 내란 공범이다라고 현수막 단 그 정당을 향해서 그 상대당에 현수막을 단 주체가 있을 거거든요. 보통은 당협위원장입니다. 그 사람한테 명예훼손 형사고발하고 민사도 걸겠습니다. 왜? 합의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이게 명예훼손이고 내란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리는 차원에서요. 가만 놔두면 가만히로 보고 보자 하면 보자기로 보는 게 정치권입니다. 여러분. 참으면 바보 되는 게 정치권이고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건 선관위가 이 내란 공범이라는 현수막을 허용해줬다는 겁니다. 야, 진짜 황당해가지고. 선관위가요. 보통 우리가 현수막 달기 전에 또는 달고 나서 선관위에게 이거 달아도 되느냐 물어보거든요. 저도 그랬었고. 그 문구나 뭐 들어가는 그림이나 이런 거 사전에 보통 선관위에 컨펌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좀 바쁘거나 정신없을 때 먼저 현수막을 걸면 선관위에서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옵니다. 이거 현수막에 이런 문구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수정해달라. 그러면 그 이의를 수용해 주기도 하고 선관위와 맞서서 이게 뭐가 문제냐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현실 정치에서는. 근데 아무튼 그만큼 선관위가 이 현수막이든 포스터든 뭐가 됐든 심지어는 뭐 단체 문자 메시지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깐깐하게 검수를 하고 된다 안 된다 유권 해석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선관위가 지금 가족들의 부정채용과 선거관리 잘못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다방면에서 받고 있는 그 선관위가
이 내란 공범 현수막은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써도 된다. 이거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선관위 지들이 뭔데? 너네가 뭔데 내란이라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이 중대한 혐의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인정하고 인증하는 그런 확인을 해줬는지. 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될 헌법기관이. 이건 역대 선관위가 수많은 불공정한 삽질을 했지만 가장 심각한 수준의 편향적 유권 해석인 것 같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단어를 선관위가 허락해 준 건요. 그러면서 선관위는 역으로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은 허락을 안 해줬어요. 내란 공범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범죄를 인증해주는 현수막은 선관위가 괜찮다, 문제없다, 오케이를 하면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비속어 한마디 없고 정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아주 간단한 그 한 문장은 선관위가 현수막으로 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대놓고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죠? 보통은 일부 기관들이 편파적으로 굴더라도 좀 눈치는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죠? 마토님 슈퍼챗으로 머리에 넣어야 될 논리 팩트가 너무 많아서 일하면서 듣는 중. 예찬 형님 설명 깔끔합니다. 좌파는 좋겠다. 워딩만 세게 해서 선동하면 되니까. 그렇죠. 좌파들은 아무 말이나 하면 그냥 개딸들이 아무 말이나 다 믿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 시청자부터 지지자들부터 깐깐해서 사리에 안 맞는 말 하면 일단 여기서 걸러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불리한 싸움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좌파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가서 내란 공범은 허용하는 선관위가 이재명은 안 됩니다를 허용을 안 해준 거예요. 그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 이유가 더 황당해요.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 일찍 대선이 열리게 되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아니냐. 그럼 이재명 안 된다는 말이 사전 선거운동이다. 와, 이것들이 도대체 무슨 미래를 내다보는 선지자 예언자들도 아니고 무슨 소설 시나리오를 이렇게 쓰는 겁니까?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나요?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한 탄핵이 인용될 것을 선관위가 전제로 하고 있고 대선이 일찍 열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 전에 법적 판결이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 공직선거법 유죄가 드러난 이재명일 거라고 보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를 대선 후보 이재명에 대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선관위의 속내, 지금 온갖 부정한 짓들을 저지르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그것이 까발려지게 되자 발악을 하고 있는 선관위의 속내가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빨리 탄핵되고 빨리 대선 열리고 빨리 이재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 돼달라. 그래서 선관위 덮어달라. 선관위를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 헌법기관으로 남겨달라. 그 심리가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거부한 데 있어요.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란 공범이 심한 말입니까? 이재명은 안 됩니다가 심한 말입니까?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말은 지금 뭐 새우깡님 댓글처럼 너무 순하고 오히려 진짜 이 순한 맛이다 못해서 참 헛웃음이 나는 정도의 당연한 상식인데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벌써 탄핵이 된 것처럼 구는 다음번 대선이 되면 이재명이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고 바라는 좌파들의 심리가 짙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현수막 문구에 대한 선관위의 편파적 논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될 헌법기관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부추기고 있다. 라는 점에서 이건 국회에서 긴급하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를 열어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 출석시키고 준엄하게 따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 보세요. 문제가 터지니까 맨날 할 말도 없으면서 국방위 열죠. 그러면 국방위에서 우리나라 장군들, 군 관계자들 불러서 혼내고 거기서 퍼뜨리는 가짜뉴스가 기사나게 하죠. 국민의힘도 제발 좀 행안위 열어서 선관위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긴급 현안 질의 좀 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 그리고 선관위가 과거부터 편파적이었던 그런 행태들도 좀 따져 묻고요. 그래야 그게 기사가 되고 국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제가 이참에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선관위가 현수막으로 장난질하는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건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충격적이어서 그렇지, 여러분 과거의 선관위가 100년 친일파 청산하자라는 현수막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게 민주당과 좌파들이 국민의힘을 친일 정당으로 몰아붙이는 현수막이었는데 100년 친일파 청산하자는 오케이 했어요. 근데 뭘 거부했는지 아십니까? 내로남불 위선 이런 단어는 현수막에 못 쓰게 했어요. 이유가 황당합니다.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답니다. 참. 여러분, 내로남불과 위선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켜서 현수막에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선관위 스스로도 민주당이 내로남불인 정당이다, 위선적인 정당이다라는 걸 인정한 꼴이잖아요. 근데 그거 못 쓰게 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타겟팅한 정작 친일 임명사전 까보니까 민주당의 친일파 출신들이 많다면 더 많은데, 어쨌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논리인 그 문재인 정부 때 막 죽창가 부르자고 난리 났잖아요. 조국도 그렇고. 100년 친일파 청산은 되는데 내로남불과 위선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일합시다, 일 좀 합시다라는 현수막은 선관위가 선거철에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이 일 뒤에 숫자 1이 연상되잖아요. TBS에서도 옛날에 1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이 1이 민주당의 기호 1번을 연상시킨다는 것은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유추할 수 있겠죠. 일 좀 합시다, 일합시다 현수막은 선관위가 오케이 했어요. 근데 민생 무능 이런 글자는 문재인 정부 때 못 쓰게 했어요. 왜? 정부가 연상된다고, 특정 정당에 대한 비판이라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정치 생명을 바쳐서 선관위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공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시아투데이도 그렇고, 여러분 뭐 지금 댓글 달아주시는 스카이데일리도 그렇고, 조중동이 뒷짐지고 에헴 할 때 이런 언론들이 나서서 선관위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진상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아무리 전국이 어려워도 선관위의 수많은 부정적인 행태, 편파 행위, 대놓고 이재명에게 줄 서고 있는 것들, 그리고 가족들의 채용 부정, 또 선거 관리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밀번호가 1, 2, 3, 4, 5라던가 북한의 해킹에 취약했다던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점검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극우 유튜버의 주장인가요? 보수 유튜버의 주장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재명도 2017년 1월에 지난 대선은 개표 조작이었다, 부정선거였다고 말하면서 선관위 조사하자고 말했습니다. 김어준도 개표 조작으로 영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과 김어준도 보수 유튜버가 되는 겁니까?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고 경남도지사까지 하고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당대표 선거에도 나왔던 김두관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선관위의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다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김두관 의원도 보수 유튜버입니까? 극우 유튜버 영향을 받은 겁니까? 이건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진상규명을 요청할 권리가 국민과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의혹을 받는 대상은 명명백백하게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살려서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 편파성을 지적하고, 동시에 선거 관리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들, 믿기 힘든 부분들, 의혹투성이인 부분들을 진상규명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특히나 이번에 1월 20일에 취임하게 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부정선거를 단언하고 단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를 조사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관위의 정치 편향적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따져야 된다고 말할 때 저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가 호응할 거라고 봐요. 본인들이 제일 관심 있는 이슈니까요. 이런 국제 정세까지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는 지도자가 취임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 지금 계엄 전후와 관련해서 탄핵 정국에서 언론을 도배하는 가짜뉴스들, 군 관계자들 입에서 거의 다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별 달고 장군이라고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벌벌벌 떨고 눈물을 훔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잘못이다, 저 사람 잘못이다. 자기가 살려고.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주 같은 사람이랑 같이 유튜브 찍고 해명하고 공익제보자 해달라고 빌다가 민주당이 토사구팽 싹 버려버리니까 구속되고.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이 군 관계자들의 진술 중에 가짜뉴스가 거짓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제가 오늘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자기들 살려달라는 민주당을 향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을 향한 일종의 미끼 던지기? 구애? 그러나 분명한 건 참 군인답지 않은 모습이죠. 오히려 이 국면에서 가장 군인 정신에 입각한 사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부구치소 앞에서 김용현 장관 힘내라고 화환도 보내주고 서로 모여서 집회도 한다고 하니까요. 이게 만약 북한이 쳐들어온 상황이나 전시 상황에서 저렇게 눈물 질질 짜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유튜브 출연하는 장군들이 과연 우리 군을 제대로 이끌 수 있었을까? 군대와 장군들의 참 불편한 모습을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본 것 같아서 거기서 오는 실망감이 크다고 토로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곽종근 특정사령관. 이 사람은요,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특정사령관 신분으로 12월 6일에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출연합니다. 거기서 내가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빼나라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위법이기에 따르지 않았다라고 울면서 주장을 해요. 그런데 3일 뒤 12월 9일 이 곽종근 특정사령관의 지시를 받는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1, 2분 간격으로 전화를 받았고 의원들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뉘앙스였다라고 밝히면서 곽종근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기가 먼저 부하들에게 의원들 끌어낼 수 있냐고 지시한 사람이 바로 이 곽종근이에요. 그리고 공포탄과 테이저건을 쏘겠다고 건의했다가 오히려 거부당한 게 곽종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곽종군은 자기 죄를, 자기 책임을 덜어보고자 가짜 진술로 대통령과 다른 사람들에게 남 탓을 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강언입니다.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4월 5월 헬기 노들섬 전개 훈련 강화를 의아하게 생각했다면서 마치 당시 있었던 훈련이 국회의 헬기 착륙을 위한 훈련인 것처럼 조작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난 직후에는 이 노들섬의 헬기 착륙 훈련은 계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평소에 원래 하던 훈련이었다라는 자기가 했던 말과 정반대되는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타서 민주당은 군 관계자들의 오염된 진술을 아무렇지 않게 뉴스로 퍼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군 부대가 4월 달부터 헬기 착륙 계엄 대비 훈련을 했다라는 뉴스가 막 100개가 쏟아져요. 그런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서 이게 바로 잡혀요. 원래 하던 훈련이었다. 이 기사는 10개 나면 대박인 거예요. 이미 의미가 없어요. 가짜뉴스의 광풍이 다 쓸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의 오보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우리도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 오늘 자주 등장하네요. 그리고 MBC 등의 일부 언론은 지난 4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707 특임단 등이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 비상 대기 명령이 떨어졌고 예정된 훈련도 전부 취소됐다. 이게 이 계엄에 대해서 군이 사전에 모의하고 준비했다는 증거로 쓰였던 진술인데, 하지만 이 역시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검찰 조사받고 나오면서 거짓말인 게 다 밝혀집니다. 전날부터 출동 대기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고 자신도 정상 퇴근 후에 저녁 모임까지 갖고 있었다라면서 이런 주장과 보도를 또 180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면에서 군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들이 자기 살겠다고 민주당과 결탁해서 민주당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하는 말들이 결국 실제 조사를 해보면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요, 국회에 출동한 707 부대가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 약 6,000발의 탄약을 반출했다는 주장 역시 했습니다. 그런데 김현태 단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테이저건 탄은 단 한 발도 가져가지 않았고 뉴스 보도는 자체 사격 측정을 위해 그날 아침에 불출된 탄약 현황이다. 테이저건 가져가지도 않았고 챙기지도 않았고, 실탄과 공포탄은 이번 사건과 무감하게 이 707 부대의 자체 사격 측정을 위해서 아침에 가져갔던 것이다. 그걸 마치 계엄군이 들고 투입한 것처럼 가짜뉴스로 자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게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이게 뿐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군인권센터 잘 아시죠? 군인권센터와 MBC 등의 언론은 지난 17일 제보받은 내용이라면서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감금하고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4일 이후 정상 퇴근과 휴가 실시 등 정상적인 부대 운영을 했고 감금 혈서 유서 관련이 일체 없다라는 김현태 단장의 검찰 진술로 모두 가짜인 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며칠 지나면 가짜로 밝혀질 음모론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 군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 다수의 국민들은 그 가짜뉴스를 믿게 되고 점점 더 부정적인 인식을 품고 여론몰이를 통해서 마녀 사냥으로 탄핵 재판과 내란 재판을 끝내버리겠다는 게 민주당과 좌파들이 지난 박근혜 정부 탄핵 때 했던 것과 똑같은 전법을 지금 쓰고 있는 형국인 거죠. 제가 5가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퍼뜨린 가짜뉴스 정정해드렸는데요.
저도요, 이 문제에 공부를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가짜뉴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지, 앞에 그 5개 가짜뉴스는 제가 언론 보도로 많이 봤거든요. 포털 사이트에 많이 뜨니까. 이게 가짜라는 해명은 기사를 본 기억이 없어요. 원래 그래요. 음모론 마구잡이로 퍼뜨리는 거 신나게 조회수 빨아먹고 기사 100개 나오고 일주일 뒤에 아니라고 정정되면 기사 한 10개 나오면 많이 나온 겁니다. 사람들 관심 없고 이미 가짜뉴스가 사람들의 뇌리에 딱 각인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군 관계자와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 이런 것들은 제가 앞서 밝혀드린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들의 이 가짜뉴스 음모론 조작질에 논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주말 사이 쌓인 여러 정치 현안과 선관위의 편파적인 행태, 그리고 군 관계자들의 비겁한 거짓말까지 집중해보면서 하나둘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정치펀치가 여러분들께 사실을 알려드리고 주위 사람들과 토론할 때, 또 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할 때 쉽고 간단한 합리적인 논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제가 공부 더 많이 오고요. 더 쉽게 설명드리고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월화수목 매일 오후 2시 찾아오는 장혜찬의 정치펀치, 내일도 오후 2시에 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말고 함께 해주시고 보시고 나가시는 길에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장혜찬의 정치펀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